그냥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봐야 네,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더 밀리면 또 약간 공포감이 쌓이고 네, 이러는 네. 게 좀 있어서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기계적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HBM 중심의 어쨌든 전체적인 그 산업 수익 구조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로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단기 수급 모멘텀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 가격은 많이 왔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요가 더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기업들 그리고 여러 수요처에서의 수요는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최근까지 발표됐던 AI 투자 사이클을 보면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사이클 산업이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계약 가격들을 계속 그때그때 정하다 보냐 그런데 네네네. 최근 들려오는 뉴스로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사이클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쭉쭉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또 한 번 릴레이팅이 가능해서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폭발하는 데 따른 흐름이라면 네네네네. 향후 계약 사이클이 바뀌게 된다면 큰 변화가 더 되지 않을까,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 130만 원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실적을 선반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주가 릴레이팅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주가 릴레이팅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네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닉스가 100만 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PER은 6배입니다. 네네. PER은 6배입니다. 지금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사이클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네네. 여기서 또 PER이 또 어느 정도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많이 못 갔다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고, 실적이 레벨업되는 만큼 상승 여력은 더 커진다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실적 전망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작년 3분기 실적 시즌 대비 4분기 실적 시즌 2배가 올라왔고요. 네네. 그때 또 2배가 올라왔고 네네.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네네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전자나 닉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네.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과거를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네네. 네. 최근 들어 나스닥이 과거처럼 다 같이 오르는 게 음. 아니라 기업별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고 각자 도생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네. 지금 약간 뭐랄까 조정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막 답보 상태인 것 같고, 오히려 AI가 산업들을 약간 망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네네.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AI가 잘 될수록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소비할 돈이 없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산업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IBM 13% 빠졌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빠지는데 하드웨어 기업들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들 이제는 AI 모델보다는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AI 자체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 11월 전만 하더라도 AI라고 한다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조정받고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조정받았죠. 이때 나스닥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네네. 막 5% 급등하기도 하고 3% 빠지기도 하고 막 네네. 그랬는데 최근으로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갔는데 네네. 하드웨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11월, 12월에 있었던 수익성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투자 많이 하면 좋다라고 했던 흐름에서 이제 수익성,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잣대가 하나 더 생기면서 여기에 따라서 옥석가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보통 테마 투자라는 것도 처음에는 다 같이 오르다가 1차 상승 이후에는 또 옥석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소수 업종으로 시장을 뽑아내면서 네네. 끝나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데 지금 1차 모두 오르는 국면에서 벗어나서 2차 사이클로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AI 소프트웨어나 모델이 발전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들이 사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AI 모델들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기 네네네네네. 때문이겠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AI 내에서도 지금 AI 모델을 끌어가는 애들은
나름 견조합니다.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괜찮습니다. 예, 제미나이 뭐 어마어마하죠. TPU도 만들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제미나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구글이라는 네, 강력한 플랫폼 안에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네, 쓰고 있는데 뭐 그래서 저희는 알파벳을 비롯한 알파벳 밸류 체인은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동안 최강자로 생각했지만 조금씩 후퇴하는 기업들 네. 또는 AI 모델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뭐 수익성이나 점유율이 악화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조금 톤다운할 필요가 있겠다. 즉 AI 산업이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1차 대규모 상승이 끝난 뒤 1차 1단락 된 이후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 차별화되는 네네네네. 그림인데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이런 AI 모델을 주도하고 있는 네네.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냐면 하드웨어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지금 AI 모델을 끌어가고 있는 네네. 알파벳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TSMC라든가 이런 네. 네. 강세를 보이는데 브로드컴이 의외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네. 들고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쩌면 AI 절대 강자 하드웨어라면 이제 엔비디아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워낙 이번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대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와중에 조금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 젠슨왕 CEO의 네네네네. 발언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또 다시 엔비디아 이익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네네네네.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특히 최근 26년 들어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나스닥하고 S&P 500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선진국, 신흥국, 한국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되는 센 것들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시아 주식에 이제 관심이 네. 미국 주식 상대로 어떻게 하는데 특히 한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체력적으로 강하거나 막 수익률을 많이 내주거나 이런 건가요? 뭐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너네는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야라고 말했던 지배구조 이슈를 좀 변경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매년 증가했던 유통주식 수가 이제는 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네네. 작년에 이미 현실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하면은 대만하고 한국인데 한국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PER이 이제 10배가 됐는데 대만은 뭐 20배가 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흐름에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를 주도하는 것도 한국이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진 네네네네네.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네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 상승,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네. M7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던 기업 중에 알파벳하고 MS를 이제 긍정으로 보시지만 네, 제품 가격이 올리기 힘든 일부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조언을 좀 네. 하셨습니다. 근데 MS도 생각보다 힙을 잘 못 쓰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림들도 네. 있고 미국 ETF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체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네, 경쟁력을 네, 네. 가지고서 움직이는 기업들 그 네. 안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워낙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이 가격 상승을 제품에 전가할 수 있을까를 네네네네.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만약 가격이 2배가 뛰었는데 제품 음. 가격은 뭐 10%밖에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만 좋은 시장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네네네. 그것들을 사이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런 가격 상승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네네네. 그 안에서 다른 쪽을 좀 절약한다든지 비용을 좀 줄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26년 1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그동안 쉬었던 애들 중에 튀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네네. 쉬었던 애들 중에 또 꺾이는 음.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1분기 실적에서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계속 수익성을 말씀드리는데 작년 11월부터 수익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잣대가 돼 버렸거든요. 네네네. 투자 많이 해도 수익성 언제 만들어낼래라는 것들을 계속 묻고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수익성,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최근 전반적인 미국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기업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이런 쉬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업가 아니면은 다시 더 내리막길을 가는 기업들이 좀 목소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